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였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고 이제 간추려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개정안인데 이제 뭐 9월달에 정기국회에 이제 제출돼 가지고 통과가 돼야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나마 여러분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큰 테마로 나누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 활력 제고 방향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돼서는 투자, 고용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3가지 테마로 나누어 봤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총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 지원에 대한 확대입니다. 현행 대기업인 경우에는 3%, 그리고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공제에 대해서 대기업은 5%, 그리고 중견기업 10%, 그리고 중소기업은 15%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영상 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까지 추가 공제를 인정을 하고 중소기업은 15%까지 추가 공제를 허용하겠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국가전략 그 기술에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추가했고요. 신성장 원천 기술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핵심 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유통기업입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통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행 우리가 5년간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100% 그리고 2년간 50%에 대해서 이렇게 세액 감면을 받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7년간 100% 그리고 3년간 50%에 해당하는 합치면 총 10년입니다. 이렇게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고 업종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 간의 그 업종의 세 분류가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 분류가 동일했어야 됐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은 관련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을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양어선, 외항선원 그리고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된 두 번째 테마입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분야인데요. 2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업 승계 세부담 완화입니다. 우리가 가업을 승계하는 그 증여세율을 10% 구간이 현행 어떻습니까? 60억 초가 60억 이하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무려 10억 초과 300억 이하까지 굉장히 늘렸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이 10억을 초과하고 300억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굉장히 낮은 증여세율, 저율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고 연부연납 기간도 확대가 돼서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가 되고요.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그 업종 변경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현행은 중분류 내 변경을만 허용을 했는데 이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특례가 신설이 됩니다. 국내 건설 모회사가 해외 건설 자회사의 사업 용도로 대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송금 산입하도록 그런 특례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된 세 번째 사항은 창업, 벤처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쪽에서도 2가지 사항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항은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 세제 지원입니다. 출자 단계, 운영 단계, 회수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큰 테마 두 번째입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게 했다라는 분야인데 여기서는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입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인데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그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요. 공제 한도도 우리가 1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현행은 뭐 고정 비거치면은 1,800 그리고 고정 또는 비거치면 1,500 그리고 기타면 500 그리고 10년 이상인 경우 고정 또는 비거치면 300 이렇게 됐었는데 이 고정 한도 금액이 2,000만 원, 1,800만 원, 뭐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도가 상향이 조정이 됐으니까 이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세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 연 24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이제 2023년 4월 1일부터 이제 올립니다. 12월 31일까지 이제 10%씩 이제 한도를 이제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현행 전통시장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소득공제율이 40%고 문화비 지출은 30%잖아요. 이 규정을 이제 올립니다. 올해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10%씩 한도 조정이 더 상향 조정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네 번째 사항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행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15%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고 1,000만 원 초과하면 30%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쪼갰습니다. 더 이제 그 3천만 원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율이 한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40%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1,000만 원 이하면 15% 세액공제가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고 3천만 원 이하면은 30% 그리고 3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40%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기부 기부금에 대한 그 인정도 확대가 되는데요. 우리 현행 규정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 그 용역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하루에 5만 원씩 기부금이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을 더 추가해가지고 하루 8만 원까지 용역가액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소상공인,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송금 산입 한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출 기업 업무 추진비는 우리가 기본 한도 플러스 수익금액별 한도의 그 금액의 1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이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특례 연장입니다. 3년이 연장되거든요. 2026년 10월 31일까지 이제 연장이 됐는데 어떤 사항이 있냐면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고요. 두 번째가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 공제에 대한 우대 특례 우리가 이제 그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그리고 네 번째는 택시 연료에 대한 그 개별 소비세 등 감면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일몰이 이제 올해로 끝났었는데 3년이 더 연장돼서 26년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큰 테마 세 번째 내용입니다. 미래 대비입니다. 미래 대비는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균형 발전인데요. 첫 번째 미래 대비에 대한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입니다. 요즘 여러분 궁금하셨죠? 유튜브도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게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으니까 뭐 정확해도 어차피 9월에 임시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정기국회죠. 정기국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 좀 더 두고 보셔야 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이 됩니다. 우리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아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그러니까 자식이죠. 자식한테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그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10년간 5천만 원이었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돼서 혼인공제 1억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공제 1억 원은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2년 그리고 후 2년 그러니까 도합 4년이잖아요. 4년간 혼인공제 1억 원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성 측에서 이제 1억 그리고 부인 측에서 1억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그 증여재산 공제 있잖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합치면 둘이 어떻습니까? 1억 5천, 1억 5천 합치니까 3억이잖아요. 이렇게 혼인을 할 경우에 이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무려 3억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좀 관심을 갖고 이번 9월에 정기국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입니다. 현행 지급 대상은 소득 상한 4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소득 상한이 더 조정이 됩니다. 7천만 원. 그리고 최대 지급액이 자녀 한 명당 80만 원이었는데 한 명당 100만 원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 지원 금액에 대한 송금, 필요경비, 인정근거 마련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출산이라든가 보육수당 월 10만 원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이러한 출산 양육 지원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송금 인정 근거를 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항은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입니다. 6세 이하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7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현행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그 세액 공제를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급여에 대한 그 한도 조정이 없어져 가지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년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조세 특례가 연장이 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 공제가 24년 12월 내년입니다. 24년까지 1년 연장이 되고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비과세 그 규정이 이제 3년이 더 연장돼서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고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가 2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노후연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입니다. 우리가 현행 이제 분리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기준 금액이 어떻습니까? 연 1,200만 원 이하였잖아요. 근데 이게 연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지역 미래 대비와 관련된 마지막 사항은 지역균형 발전 지원인데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입니다. 이전 단계, 운영 단계, 투자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전 단계에서 특구 이전의 그 기업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우리가 그 양도세 있잖아요. 뭐 그 이런 지역에 어떤 땅이라든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뭐 수용이 되고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과세 특례를 부여하겠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내 창업이라든가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에 소득세라든가 법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회발전 특구 펀드 일정 기간 이상 이제 투자 시 이자라든가 우리가 배당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그 유효기간이 10년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납세 편의 및 형평재고입니다. 총 크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납세자 권익보호, 그리고 두 번째가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세불복과 관련돼서 그 청구에 대한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액사건이 어떻습니까? 3천만 원 이하잖아요. 3천만 원 미만인데 이 3천만 원이 5천만 원까지 확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소액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관계죠. 직계존비속가이라는 형제자매 이렇게 그 가족관계에 의해서 증빙이 될 경우 어떻게 이제 소송 이렇게 소액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리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액사건은 이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을 하고 이제 조세심판관 이제 단독 처리가 가능한 사건인데
그 금액 한도, 소액 사건의 범위가 3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수정 신고 시 이제 관련 과소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접할 수 있는, 우리한테 좀 많이 이익이 되겠죠. 보통 현행은 이제 그 보전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정 신고했을 때 20% 이제 감면을 해주는데, 이게 개정안에 따르면 30%, 그리고 6개월을 넘고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10%에서 20%로 그 감면 범위가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 부여입니다. 거주자 내국법인의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제 해외 신탁 설정이라든가 해외 신탁 재산 이전 시 위탁자는 건별 일례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해외 신탁 설정 이후에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 시에는 그 위탁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항은 해외 주식 기준 보상 거래 내역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부여입니다. 몸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임직원의 국외 주식 기준 보상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입니다. 신설이 됐는데요. 내국법인이라든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임직원이 외국 모 법인으로부터 받은 그 주식 기준 보상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해외 거래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사항은 현금 영수증 의무 벌금 대상 업종이 확대가 됐습니다. 뭐 매년 확대가 되는데 현행 이제 대상 업종이 125개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많이 접하시잖아요. 125개에서 플러스 13개 업종이 추가가 된다 그럽니다. 뭐 여행 사업이라든가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이 이제 더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이 어떤 게 있나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였습니다. 8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이 나온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좀 제가 편안하게 읽어드렸습니다. 귀로만 들으시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8월 11일까지 2주간 입법 예고를 한다 그럽니다. 이제 14일간 입법 예고를 거치고요. 그리고 8월 29일 날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9월 1일 날 정기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 세법 개정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 내용에 따라서 그 적용 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귀를 빵긋하게, 자, 귀를 다 열어두세요, 여러분.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 약간 한눈판 사이에 이런 정보를 놓쳐버리면 참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다라기 전에 상식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쫑긋쫑긋 여셔가지고 이런 세법 개정안이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편안하게 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 참고하시고 9월 달에 정기국회 통과되는 거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년 세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자담세무회계에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